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1.19.2에서 1.19.4로 올라오면서 그 명령어가 좀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뭐 새로 추가된 사항은 저기 옆 동네에 있는 스냅제이라는 분한테 가시면 될 것 같고,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명령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2에서 1.19.4로 올라오면서 22W 같은 스냅잡 버전을 거치면서 올라왔는데, 22W 42A하고 43A에서는 명령어 추가가 안 되다가 22W 44A에서 본격적으로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추가된 명령어는 게임 룰에서 TNT 익스플로전 드랍 디케이인데, 기본값은 false고요. 이거는 이제 TNT가 폭파가 되었을 때 완전히 모든 템이 온전하게 드랍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TNT를 터뜨려보면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이 블록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 드랍이 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트루로 바꿔서 모든 템이 나오지 않게 바꾸면은 자, 이런 식으로 턱없이 부족한 아이템의 수가 드롭이 되게 됩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모든 템이 온전하게 드롭되는 게 기본값이고요. 두 번째로 추가된 명령어는 블록 익스플로전 드랍 디케이인데, TNT 익스플로전 드랍 디케이와 비슷한 용도입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이거는 이제 TNT를 제외한 블록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아이템이 완전하게 드롭되는지 아니면은 일부만 드롭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스폰 정박기가 있죠. 이거 어떻게 터뜨리지? 이번에는 불이 나오지 않게 한번 조정을 해봤고요. 터뜨렸을 때 모든 아이템이 다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false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false로 바꿔서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흙 블록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true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템이 드롭되지 않는 게 기본값입니다. 네, 세 번째는 모브 익스플로전 디랍 디키인데, 몹이 폭발했을 때 터지는 블록이 온전하게 드랍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드랍이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기본값은 true고요. 근데 터지는 엔티티가 TNT 말고 크리퍼 말고 또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요. 크리퍼가 터졌을 때 블록이 일부만 드롭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false로 바꾸고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이 온전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 기본값은 true고요. 일부만 나오는 게 기본값입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명령어는 워터 소스 컨버션하고 라바 소스 컨버션인데, 이거는 물의 원천을 아니면 용암의 원천을 무한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유한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워터 소스 컨버션의 경우에 기본값은 true고요. 그러니까 물 무한이 허용되게 하는 거,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거를 false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 무한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바 소스 컨버션인데, 이거의 기본값은 워터 소스 컨버션하고 반대로 false입니다. 왜냐면은 용암은 무한 원천이 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true로 바꾸게 되면은 용암도 이런 식으로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상당히 유용하죠. 예를 들어 뭐 자기가 맵의 제작 같은 거에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명령어는 글로벌 사운드 이벤트라는 명령어인데, 이거의 기본값은 true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녁 소리, 플레이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맵의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위더가 소환되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하냐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안 들리게 하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값은 true라서 어느 위치에 있든 들리는 게 기본값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한 다음에 최대한 멀리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치에 상관없이 위더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false로 하면은 저녁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은 멀리 갔을 때 위더의 소환 소리 같은 저녁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맥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44A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임 룰 명령어는 스노우 어큐뮬레이션 헤이트라는 명령어인데, 이 눈 장판의 수가 한 개가 쌓일 건지 아니면은 두 개가 쌓일 건지 세 개가 쌓일 건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직접 적어서 결정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이 내리게 제가 바이옴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쌓일 때 제가 아까 8로 설정했으니까 최대 2 눈 장판의 수가 8개까지 쌓이게 됩니다. 이거의 최대값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9를 입력하면은 이게 9개까지 쌓이고 13 입력하면 13개까지 이렇게 쌓이고 그런 식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이제 한 개만 쌓이는 게 기본값이고, 이제 22W 44A에서 45A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명령어 또 한 개가 추가가 됐는데 퍼블리시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이제 랜 서버를 열었을 때 기본 설정을 명령어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랜 서버의 포트도 저희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565가 무조건 기본값이어서 고정값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포트 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퍼블리시 명령어에서도 저희가 임의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퍼블리시 명령어의 기본 구조는 처음으로 펄스하고 트루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랜 서버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치트를 기본값을 허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치트의 기본값을 금지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하고 두 번째는 서버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플레이어의 게임 모드가 뭐 어드벤처인지 크리에이티브인지 서바이벌인지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결정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포트 번호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44444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포트가 4444 포트에서 호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랜 서버가 열렸죠. 솔직히 말하면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포트 번호를 임의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6A에서도 뭐 사소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fill 바이옴이라는 명령어인데, fill 바이옴이라는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바이옴을 바꾸는 명령어인데 아까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fill 바이옴 좌표 하고 좌표 여기까지를 저희가 원하는, 뭐 저는 스노이 타이가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역만 눈이 올 수 있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눈 테스트를 했던 거고, 이 명령어는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바이옴 바꿀 때 월드 에딧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바꿨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마인크래프트의 기본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이옴이 무조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이옴과 이 평지 바이옴이 만나는 순간은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인크래프트가 임의로 약간 이렇게 값을 변경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완전히 직사각형 형태로는 만들 수 없다는 점이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23W03A 스냅샷이 나오면서 첫 번째부터 좀 이번에도 새로운 게임 룰이 추가가 됐습니다. 커맨드 모디파이케이션 블록 리미트란 명령어인데, 이게 기존 값은 42,678,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fill 명령어를 사용할 때 가끔씩 여기부터 저기 멀리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32,768개라는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값으로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36,000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은 변경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9,99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필하고 필 바이옴하고 클론하고
이 명령어에 최대로 변경할 수 있는 블록 값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마음에 드는 명령어입니다. 특히 클론 같은 명령어를 쓸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원하는 블록을 플러그인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은 맵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 안 없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뭐 플러그인을 쓰거나 뭐 아니면 클론의 개수를 제한해서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개수 제한 없이 완벽하게 딱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필 같은 경우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개수 제한 없이 완벽하게 딱 채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클론 명령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조금 쓰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첩표까지 이런 간단한 건축물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 틀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좌표까지를 세 번째 좌표에다가 붙여 놓는다. 이건 이 틀은 똑같은데 다음으로 filtered, masked, replace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filtered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블록만 복사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옵시디언만 그냥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옵시디언만 복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마그마 블록으로 하면은 마그마 블록만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모든 블록을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공기를 포함한 모든 블록을 복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false하고 move하고 normal이 있는데 일단 false를 설명하기 이전에 normal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ormal은 기존에는 무조건 복사한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를 했었는데 이 normal의 경우에는 붙여넣는 건 똑같지만 이 영역이 만약에 이쪽에 겹치게 된다면은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한번 노멀 형태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본과 복사하고 영역은 서로 겹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alse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복사된 영역에 무관하게 무조건 였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영역이 겹치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좌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복분 영역에 무관하게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커맨드가 연쇄 작동을 해가지고 그런 거고 겹치는 영역에 무관하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move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잘라내기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라내기가 해당 원본을 삭제한 다음에 해당 좌표에다가 딱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거 원본은 없어지고 이쪽에다가 이동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론 같은 경우에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이 from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좌표를 쓰기 이전에 from을 써서 이 차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옥으로 도착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형물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from을 적어서 먼저 차원을 설정을 해주고 차원의 좌표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버월드로 돌아와서 좌표를 할 때 2를 입력한 다음에 오버월드 이 붙여넣기 할 차원들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좌표 입력 후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알맞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집니다. 이 명령어를 쓸 때 주의할 점이 해당 위치는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서 불러와지지 않았다고 뜨는데 이게 플레이어가 오버월드에 있으면 오버월드에 있는 차원만 작동을 하고 네더에 있으면 네더에 있는 차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불러와지게 하려면은 오버월드나 엔드가 위치가 불러와지게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플레이어 한 명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청크로더 같은 거를 써가지고 해당 위치가 불러와지게 해야지 해당 명령어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실행이 안 되는데 제가 지옥에 나간 지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또 해당 위치가 불러와지지 않았다고 뜨네요. 그리고 이제 23W03에 의해서 if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로디드라는 건데 해당 좌표가 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본 적 없는 굉장히 먼 좌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곳에 좌표를 로드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가까운 좌표 그러면은 0,0,0은 제가 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xecute하고 if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dimension이라는 건데요. 이 디멘션이 오버헤드인지 엔드인지 네더인지 판가름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자가 먼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 소울이 만약에 디멘션 만약에 오버월드라면 say 1 이런 식으로 1을 말하는 커맨드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는 1에 있기 때문에 대상인자가 1에 있기 때문에 1을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엔드로 가면은 엔드에 있다면은 1을 말하는 커맨드를 적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엔드에 없고 오버월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웨더 명령어에 살짝 변경점이 생겼는데 레인을 적고 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면은 D, S, T 이런 식으로 3개가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T는 틱을 나타내고 S는 초를 나타내고 D는 마크 시간으로 하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비가 오게 할 수 있고 뭐 1초 동안만 비가 오게 할 수 있고 1틱 동안만 비가 오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시간을 정해서 제가 비가 오고 싶은 만큼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10초만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10초 뒤에는 다시 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라이드라는 명령어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라이드 한 다음에 마이크로 소울을 입력하고 마운트 하고 제가 버섯소를 한 마리 소환해 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버섯소에 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xecute 명령어에 또 다른 종류가 추가되었는데 바로 execute on이라는 명령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선택한 대상과 또 다른 선택한 대상의 관계를 조건절 같은 형태로 감지를 해가지고 구술할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영상에서 담기에는 아직 제가 테스트도 여러 번 안 해봤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이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명령어에 이런 식으로 대충 한번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셋이 대표적이니까 셋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from과 value밖에 없었는데 스트링이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스트링이란 기능은 뒤에 이 MBT 경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시작과 끝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사실 뭔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해외 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못 봤고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W05A에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뭐 큰 변경점은 아닌데 이펙트하고 저희가 기존에 무한을 주기 위해서는 9999를 입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9999를 입력하면은 혹은 엄청나게 큰 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에는 무한으로 떴습니다. 원래는. 근데 한 2시간 46분 그 정도 되는 시각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무한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표기는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2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한으로 표기는 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약간 애매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9999 대신 인피니트라는 걸 입력해서 진짜 무한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W06A가 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데미지 명령어입니다. 데미지 명령어의 기본 문법은 데미지, 피해 입힐 대상, 피해량, 피해 종류, at 또는 by, at의 경우에는 좌표로 적고 by의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 from 간접 가해자. 이게 기본 문법입니다. 일단 데미지 명령어를 저한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입력하고 데미지 받을 피해량을 적고 데미지 타입은 가장 대표적인 폭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앱부터 살펴보면은 at의 경우에는 뒤에 좌표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좌표는 피해가 유발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네더에서 침대가 폭발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알아볼 거는 거의 바이밖에 없죠. 바의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 from 간접 가해자 이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직접 가해자하고 간접 가해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 가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엔티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켈레톤의 화살이나 가스트의 화염구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진짜 피해를 입히는 엔티티를 나타내고요. 간접 가해자의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를 유발시키는 엔티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켈레톤의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유발자인 스켈레톤이고 화염구를 쏘면은 그 화염구의 유발자인 가스트가 간접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직접 가해자하고 간접 가해자를 바이하고 프롬으로 나누는 이유는 예를 들어 직접 가해자는 화살로 같을 수는 있어도 간접 가해자의 화살의 유발자 그러니까 화살을 쏜 엔티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와 프롬을 조정해서 정밀한 데미지 타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execute on 명령을 통해서 좀비가 저한테 어그로 끌리면은 1이 무한으로 쳐지는 그런 커맨드를 제가 지금 작동을 해놨는데 이렇게 몹 어택이란 타입으로 데미지를 적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몹 어택의 뒤에 노 어그로라는 데미지 타입도 있거든요. 이 노 어그로를 붙이고 데미지를 주게 되면은 데미지는 입히지만 어그로가 끌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간단한 게임 룰 하나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 덩굴이 자라지 않게 하는 게임 룰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Do Vine Spread라는 게임 룰인데 이거를 true하고 false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false의 경우에는 더 이상 덩굴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시 true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자라게 되고요. 프리릴리즈 1 버전에 execute 포지션도 하고 오버 종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좌표하고 에즈까지만 입력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오버라는 종류가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오버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네 가지 모션 블로킹 도 립스, 오션 플라워, 월드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execute 포지션드라는 명령어는 이 포지션드 다음으로 올 위치가 후술할 명령어들의 기준점이 되게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오버 다음에 오버가 뭐뭐 위에란 뜻이죠. 첫 번째로 월드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공기 블록을 제외한 모든 블록 위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고 fill이란 명령어로 현재 위치의 공기 블록을 제외한 모든 블록 위에 에메랄드 블록을 소환을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제가 있는 좌표의 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밑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 밑으로 두 칸 파져 있으면은 한 칸 파져 있으면은 민들레가 있어도 공기 블록을 제외한 모든 블록이 위이기 때문에 이런 민들레도 얄짤없이 위에 올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션 블로킹인데 이 모션 블로킹의 위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는 블록을 제외한 모든 블록 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잔디나 꽃 같은 이런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는 블록은 제외를 하고 모든 블록 위를 나타냅니다.
대신에 물과 용암은 미포함입니다. 아까 월드 스페이스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민들레가 없어지면서 에메랄드가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는 블록은 제외한 상태로 맨 위이기 때문에 민들레나 잔디 이런 움직임에 관여하지 않는 블록 상대로는 민들레 위치에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션 블로킹 노 리브스의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블록 플러스로 나뭇잎을 제외한 모든 블록 위가 좌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뭇잎을 설치를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뭇잎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나뭇잎도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한 상태로 추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션 플로어의 경우에는 물이나 용암의 바닥 블록의 위를 나타냅니다. 위를 좌표로 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으로 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이 두 칸으로 했을 때는 바닥 블록의 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 블록의 한 칸 위쯤에 이런 식으로 세 칸을 또 파면은 바닥 블록의 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물을 제외한 모든 블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월드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공기를 제외한 모든 블록이기 때문에 물 위에도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데이터 팩의 형태로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파일을 켰습니다. 해당 경로는 마인크래프트 앱 데이터 파일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마인크래프트 제가 적용시키고 싶은 맵에 들어가줍니다. 세이브즈에 들어가서 제가 적용시키고 싶은 세계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팩스 파일을 들어가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팩.mc 메타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름은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고 설명란에다가 구문을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없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인크래프트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로 추가된 거는 데미지 타입의 bypasses cooldown.json 이 데이터 팩이 추가가 돼가지고 데미지 타입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안에다가 bypasses cooldown.json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bypasses cooldown.json 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중괄호 입력해 주시고요. 근다음표 2개 values 입력해 주시고 콜론 대괄호 중괄호 2개 해당 데이터 팩은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데미지 타입을 마크 특유의 무적 시간이 있습니다. 또는 명령어나 커맨드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그런 자체적으로 있는 무적 딜레이였는데 그 무적 딜레이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플레이 어택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때리는 공격의 무적 딜레이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어택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신 다음에 아까 플레이어가 때리는 공격 무적 딜레이를 없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적 딜레이 없이 빠른 속도로 연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트리뷰트 명령어를 통해서 또 참고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갈 데미지 타입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데미지 명령 입력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뜨는 데미지 타입이 있죠.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데미지 타입의 무적 시간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팩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entity type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for 데미지 인면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이번 데이터 팩 같은 경우에는 for 데미지 인면 그러니까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갈 엔티티는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철골렘과 고양이처럼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크리퍼 리로드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크리퍼를 높은 곳에서 소환을 시켜보겠습니다. 크리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리퍼가 낙사 데미지를 더 이상 받지 않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낙하 데미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면은 밸류 안에 들어가 있는 엔티티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클리퍼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 데미지에 면역이 됩니다. 이번에 프리릴리즈 2에서 또다시 엔티티 타입의 또 한 개의 데이터 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스마운트 언더워터인데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 밑에 있을 때 디스마운트, 그러니까 탑승을 내릴지 아니면 안 내리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허스크를 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허스크를 한 마리 소환을 한 다음에 라이드 명령어로 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릴리즈 2에서 그렇게 데이터 팩이 추가가 되고, 프리릴리즈 3에서 F3 플러스 S의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디버그 텍스처 저장 기능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번 명령어 뭐가 추가되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데이터 팩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제가 뭐 영상을 간단하게나마 만들어 봤는데 1.19.4의 명령어를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